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저희 점포 숫자가 7,200-300개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브랜드 변경을 하면서 실은 위기감 같은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느끼긴 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식간에 이제 지금까지 쭉 쌓아놓은 부분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10년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잘 이겨내고 그 당시에 보면 점포 숫자는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좀 해온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임직원들 노력들이 커다란 기여를 좀 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기쁨과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회사 이름을 바꾸고 또 8월 1일부터는 편의점 브랜드를 바꾸게 됩니다. 그 브랜드 변경에 있어서 현장에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SC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그 간판의 변경에 대한 부분, 동의서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취업률이라 동의서 수취율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기적과 같은 속도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줘갖고 브랜드 변경을 좀 수월하게 좀 했던 것 같고 SP 분들도 실은 새로운 브랜드로 우리가 뭐 대기업이나 삼성, 뭐 현대처럼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로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이 브랜드를 갖고 처음부터 가망객을 설득을 하고 건물주를 가서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익숙한 그 당시 이제 패밀리마트라는 브랜드를 좀 생소한 CU 브랜드로 바뀌는 이거를 갖고 흔히 말하는 세일즈, 즉 판매, 가맹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불과 20년 동안 만들어온 점포를 10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CU는 고객한테 좋은 친구로 연상됐으면 해요. 사실 근데 좋은 친구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조금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마치 ENFP처럼 내 옆에서 항상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즐거운 농담을 하고 가벼운 위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저희가 이런 연상을 고객들한테 바란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CU의 브랜드 철학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해요. 이마트나 GS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CU는 브랜드 네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그대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Nice to see you, see you again 같이 만나면 좋은 친구, 또 만나요. 이런 직접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브랜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브랜드 이름 자체에서 주는 맑고 건강한 이미지들을 그대로 다시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밝은 인사말, Nice to see you again 같은 이런 느낌을 그냥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걸 내재화시켜서 의미로 두지 말고 직접적으로 고객들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개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CU의 간편식은 품질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2차적으로는 고객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시한 리치리치 삼각김밥이나 확실한 김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 품질적인 부분에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고객들이 정말 내가 원하던 상품이 CU에 나왔구나. 그리고 그 진정성을 느껴서 많이 사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사 매출이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식이나 건강 같은 고객들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소수의 고객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CU에 가면 내가 원하는 품목이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전체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브랜드 변경한 이후에 또는 그 이전서부터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특히 간편식들이 좋은 맛과 풍성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만의 가치감을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그 개선들이 사실 2015년도에 백종원 대표님이라는 굉장한 셀럽 그리고 요리 연구가를 만나게 되어 꽃피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력해왔던 그런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백종원 대표님이 아니라 그 누구 어떤 모델을 썼었어도 재구매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2015년 12월 10일은 단순히 백종원 간편식이 출시한 날이 아니라 뭔가 그간의 노력들이 꽃피운 날이 아닐까, 회사의 가치감이 고객에게 알려진 날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BGF 리테일은 한국형 편의점에 최적화된 상품과 고객이 열광하는 히트 상품의 성지로 이 업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편의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고객이 생각하시는 기대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재밌고 세련된 콘텐츠에 담아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CDC는 이제 중앙센터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뭐 다수의 센터가 있지만 모든 상품을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매출이 좀 적은 저회전 상품들은 어디 한 군데 센터에 좀 집약을 하는 형태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포에서는 더 많은 SKU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도 좀 효율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을 입고 한강공원으로 나가봤어요.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SNS 쪽, 그 다음에 브랜드 캠페인, 그 다음에 상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별화된 마케팅은 결제 수단 관련된 거, 프로모션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고객들이 점포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지금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이제 마케팅 팀, 그 다음에 디자인 팀, 빅데이터 팀을 비롯해서 모든 팀이 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부단하게 그거를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조금 좋은 평판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페토 같은 것들은 정말 이게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케팅 채널로 좀 확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누적으로 방문하는 숫자가 한 3천만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도 이걸 성공 사례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켓CU는 2018년도에 기존의 내 맘대로 꾹이라는 기존 멤버십 앱이 리뉴얼돼서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름이 처음으로 포켓CU라고 명칭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CU 편의점 전체 16,000개 전체 편의점의 전 상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앱은 없습니다. 예, 가장 큰 강점이고, 그 다음에 배달, 그리고 편픽이라고 하는 편의점 픽업, 그리고 홈배송 상품들 배달하고 이렇게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융합하는 형태로 모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또 직접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서비스들을 보고 또 오프라인으로 보내서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온오프가 같이 융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서비스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수익적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이제 비재무적인 관점까지 고려를 해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ESG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ESG 활동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나 고객들에게 알리는 대외 ESG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해오고 있었던 윤리경영, 사회공헌, 품질경영 이러한 모든 비재무적 ESG 활동들을 모두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2018년부터 업계 최초로 발간을 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ISO 14001,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그 인증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엄동설안이 이어지던 지난주 길을 잃은 남자아이가 편의점에서 보호를 받다가 부모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불러가지고 난로가에서 앉혀놓고서 내가 이제 옷을 벗어서 폭 싸매놨지. 얘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ICU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이케어포의 약자입니다. 우리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프로그램이고요. 사회적으로 실종 아동이라든지 미아, 치매 노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혼자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대외 기관하고도 협조를 많이 저희가 구애를 펼쳤고요. 다행히 경찰청에서도 저희 그런 프로그램의 의미나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협업을 하고 또 급진전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2017년에 시작해서 112건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한 건 한 건으로 봤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 한 건 한 건은 사회적으로 수백억 이상의 기부 효과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16,000 점포가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이 네트워크를 넓혀서 우리나라에 또 고객과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그때는 동네에 편의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인식이 그냥 동네 가게랑 이게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일단 편의점은 비싸다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편의점 사실 비싼 게 아니라 정가를 받는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만큼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로 그걸 돌려드리자. 그 마음 하나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10주년을 잘 왔듯이 CEO가 정말 우리랑 점주들 인생이잖아요. 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본사에서 점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이 10주년인데 20주년, 30주년 계속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그 패밀리마트라는 브랜드로 점포수 1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 회사는 자꾸 커가는데 해외 진출도 봉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일일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간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매 이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브랜드를 바꾼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일단은 결단이 있으셨고요. 그 오너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든 거죠. 오너의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갈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그 상대 측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소송 없이 라이센스 계약이 원만하게 종료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상대 측에서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2012년도에 대한민국 독자 브랜드 CU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상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CU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실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 타켓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한류가 얼마나 현지에 활성화가 돼 있고 한국에 대한 호의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반도가 사실 한국에 대한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얼마나 이 유통이나 혹은 편의점 쪽에 얼마나 이해도가 높으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주안점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국가들이 이제 저희 CU가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한류에 대한 부분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레이시아 이후에 연락 오는 데도 좀 많고요. 뭐 자세하게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인근 국가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무인 편의점 모델은 자판기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리테일 테크를 접목을 해서 하이브리드형 무인 편의점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형 무인 편의점 모델은 점포에서 고객이 출입부터 결제까지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경비와 보안, 보험까지 적용되어 있는 업계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 상품입니다. 이 모델에서 저희는 한 단계 더 진화를 했습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테크 프렌들리 CU 매장을 만들었고 안면 인증을 통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흔히 리테일 테크라고 하면 첨단 장비로 무장된 사람이 배제된 약간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점쳐지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리테일 테크란 사람과 기술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인 가치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객은 점점 더 편리한 방법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고 점포 운영자는 수익이 안정되면서 근무자의 워라밸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요. 임직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효율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리테일 테크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소재 중에서 플라스틱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 원료를 만들고자 설립된 회사고요. 2000년대에 오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동차에서 필요한 소재, 굉장히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1위 수준의 캐파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그 산업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거기에 요구하고 있는 난연성이라든가 뭐 내충격성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구를 또 많이 해가지고 배터리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소재를 지금 개발해서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쳐지면서 그 중에 가장 탄소 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플라스틱이 제1의 문제점이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즉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비롯한 바이오 플라스틱들, 소재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BGF 에코바이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고객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면서 원재료 소싱부터 물성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컴파운딩, 그리고 이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확보해서 기존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과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간이었던 유통업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위기가 다른 이제 제조업의 신규 진출을 함과 동시에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진출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로서 BGF 에코바이오가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지금껏 만져보지 못했었던 제조업 산업에 진출을 했었고 아예 다른 관점에서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의 관점에서 해본다면 조금 더 신선한 움직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 브랜드 CU 간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브랜드는 저희 것이 아니고 고객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조직과 협업해서 고객을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브랜딩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향후 10년도 앞으로의 10년처럼 CU의 브랜드는 계속 사랑받는 러브마크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CU 물론 사업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객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화려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런 ICU 프로그램, 또 제9호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BGF 리테일, 또 CU, 존경하는 기업, 가고 싶은 회사, 그런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희망해 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CU 유니버스? 그게 상품이 됐건 아니면 뭐 점포에 있는 뭐 집기가 됐건 뭐 인테리어가 됐건 고객이 CU를 떠올렸을 때 CU 하면 CU만의 이런 세계관이 있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마음껏 진짜 라이브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혼자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뒤면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주년이 되는 과정에서 뭐 순탄치 않았겠지만 결국 저희는 그 국내에서 1위를 지금 유지하는 상태에서 해외에서도 사실 몽골이 200호점을 달성하고 말레이시아가 100호점을 달성하는 그 시기가 또 저희 회사의 10주년이잖아요. 그 해외 사업실 입장에서 상당히 뜻깊고 이 이후에 15주년, 20주년이 됐을 때 또 어떤 나라에서 200호점, 1000점이 될 수 될지가 좀 궁금하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버금가는 형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의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다 따라하는 회사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경력사원으로 그 전에 백화점과 마트, 다른 업체들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온 오프라인에서. 근데 가장 최고로 남을 정점을 찍을 업체는 저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모습들이,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가장 많은 집객이 되는 그 업체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고 CU 편의점이 바로 그 선두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10년 후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점포에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로만 됐다라고 한다면 훗날에는 점포뿐만 아니라 어떤 B2B라든지 B2C로도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열사인 이제 BGF 로지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점포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물류를 확대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좀 물류 기능들을 좀 추가해야 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이 저희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지금 우리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가맹 점주님들께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하고 함께하자, 직접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알바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17년 차 지금 BGF 리테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원래 없었던 건데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10년 전에는 가히 생각도 못한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점점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지? 아니 이거 뭘 참 얘기하기가 그렇네. 아 진짜 긴장되네. 이거 나 진짜 이거 못 하겠는데.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나? 아니지?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해도 되죠? 더운 나라 지방이랑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출연했어요. 지금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좀 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말 되게 이상하지 않아 지금?